안녕하세요. 1월 10일부터 백화점, 대형마트도 백신 패스가 적용됩니다. 그동안 백신 패스 적용에 반발이 심해지자 정부는 방역 패스는 미접종자를 감염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조치라고 강조했습니다. 왜? 현재 미접종자는 성인 인구의 7%에 불과하지만 중증 환자와 사망자의 52%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과연 진짜 그런지 2021년 12월 20일 보도자료를 보겠습니다. 11월 3주부터 12월 3주까지 일주일마다 통계가 나왔는데요. 기간은 한 달입니다. 우선 확진자 중 미접종자의 비율은 11월 3주에 31%, 11월 4주에 29.2%, 12월 1주에 27.8%입니다. 확진자 10명 중 3명은 미접종자라는 것이죠. 그런데 자세히 보니 괄호 안에 불완전 접종 포함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1차 접종한 사람도 미접종자로 취급한다는 것이죠. 아래에 2차 접종률이 나오는데 완전 접종률은 여기 2차 접종률이라고 봐도 무방할 겁니다. 2차 접종률은 11월 3주에 78.8%, 11월 4주에 79.6%, 12월 1주에 80.4%입니다. 10명 중 8명은 2차 접종을 완료하였습니다. 확진자 중 미접종자 비율과 2차 접종률을 토대로 비교해 보겠습니다. 현재 감염 예방을 살펴보는 겁니다. 위중증, 사망 예방이 아니죠. 그러니까 10명 중 8명이 2차 접종 완료, 2명이 2차 접종 완료하지 못했습니다. 10명 중 8명이 완전 접종, 2명이 불완전 접종입니다. 그리고 확진자 10명 중 7명이 완전 접종, 3명이 불완전 접종입니다. 정리하면 완전 접종 대 불완전 접종은 8대2고요. 확진자 중 완전 접종 대 불완전 접종은 7대3입니다. 8대2와 7대3 얼추 비슷한 걸 알 수 있습니다. 완전 접종과 불완전 접종의 비율이 확진자 비율과 거의 비슷하죠. 뭔가 이상해서 좀 더 아래를 보니 12월 2주 기준 완전 접종군의 감염 예방 효과는 57%라고 합니다. 백신을 2차 접종해도 감염될 리스크를 57% 정도밖에 줄여주지 못합니다. 하지만 위중증 예방 효과는 90.9%, 사망 예방 효과는 88.9%나 줄여줍니다. 감염 예방 효과는 잘 모르겠지만 위중증 예방 효과와 사망 예방 효과는 확실하죠. 그래서 백신을 접종하는 이유로 감염 예방 효과를 강조하기보다는 위중증 예방 효과와 사망 예방 효과를 강조하는 것입니다. 왜냐? 숫자가 높은 걸 근거로 제시해야 주장이 힘을 받기 때문이죠. 만약 백신은 감염을 예방하기 위해 맞는다고 주장한다면 누군가 12월 2주 기준 완전 접종군의 감염 예방 효과는 57%밖에 안 되는데요? 라고 질문할 때 반박하는 답변을 하기에는 잠시 머뭇거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백신은 위중증과 사망을 예방하기 위해 맞는다고 주장하면 누군가 아닌데요? 라고 질문할 때 곧장 무슨 소리 12월 2주 기준 90%나 줄여준다고 당당하게 맞받아칠 수 있습니다. 눈이 있다면 통계를 봐라. 위중증과 사망 예방 효과가 90%나 된다고 말이죠. 프레임을 감염 예방에 맞추지 않고 위중증과 사망에 맞추면 당당하게 통계를 보여줄 수 있습니다. 물론 저는 백신을 맞는 이유가 감염 예방 효과가 주 목적이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백신의 부차적인 효과인 위중증과 사망을 막아주는 건 확실히 효과가 있는 겁니다. 통계가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어르신들과 기저질환자들은 백신을 완전 접종하는 게 확실히 유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도 위중증과 사망으로 이어질 확률이 높은 미접종자라고 앞에 수식어를 붙여서 말하는 것입니다. 감염 위험이 높은 미접종자라고 말하지 않죠. 그리고 방역 패스를 하는 이유가 미접종자가 감염되면 위중증과 사망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감염을 막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하는 것이죠. 방역 패스를 하면 이동이 제한되고 사람들과의 접촉이 줄어들고 자연스럽게 감염될 확률이 감소할 수 있습니다. 이건 백신의 효과가 아니라 거리두기를 통해 감염 효과를 낮추는 것이죠. 백화점 출입을 막고 대형마트 출입을 막으면
미접종자는 갈 데가 없으니까 집에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감염될 위험이 낮아지죠. 그리고 감염될 위험이 낮아지면 위중증과 사망으로 빠질 위험도 덩달아 낮아지게 됩니다. 미접종자의 위험은 얼마나 큰가? 앞서 2차 접종률이 81%니까 미접종자와 1차 접종자를 합해서 20%라는 걸 알 수 있었는데요. 최근 정부에 따르면 현재 미접종자는 성인 인구의 7%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1차를 빼고 미접종자는 7%인 겁니다. 그리고 미접종자는 접종 완료자에 비해 4~5배 중증 화율과 사망률이 높다고 합니다. 그래서 중증 환자와 사망자의 52%를 차지하고 있다는 것이죠. 절반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목숨이 위험해진 확진자의 절반이 미접종자라는 것이죠. 감염이 되는 건 모르겠으나 일단 위중증으로 빠지거나 사망한 확진자를 살펴보면 절반이 미접종자라는 겁니다. 일단 코로나에 걸리면 미접종자는 심각해질 확률이 높은 건 확실해 보입니다. 그래서 정부는 미접종자를 보호하기 위해 방역 패스를 대폭 강화했는데 그 이후 미접종자의 감염 비중은 점차 떨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갈 데를 없게 다 막아버리니까 사람을 못 만나고 방에 혼자 있다 보니까 감염되는 비중이 줄어드는 것이죠. 백신을 맞으면 감염을 잘 막는지 안 막는지는 잘 모르겠으나 미접종자는 감염되면 위중증과 사망으로 빠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정부는 이렇게 방역 패스를 통해 미접종자의 감염을 줄여 코로나19 환자 치료 여력을 보존하려는 목적을 갖고 있다고 합니다. 병원이 포화 상태라는 거죠. 환자를 줄여서 정말 필요한 사람들이 진료를 기다리다가 죽는 걸 막겠다는 겁니다. 정리하면 미접종자는 감염될 경우 위중증과 사망으로 갈 확률이 높으니까 정부는 방역 패스를 통해 돌아다닐 만한 곳을 원천 차단하여 감염 자체를 막겠다는 것이죠. 그래서 정부는 방역 패스가 미접종자를 감염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목적의 조치라고 강조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그러니까요. 이 말은 또 미접종자가 타인을 감염시키는 것을 막는 조치가 아니라는 것이죠. 이렇게 오해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정부의 모든 행정적 조치는 통계나 과학에 근거해야 합니다. 미접종자가 타인을 감염시킨다는 근거가 있어야 저렇게 주장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미접종자가 위중증과 사망으로 갈 확률이 높은 건 통계 근거가 있으니까 힘을 실어 주장할 수 있죠. 정부의 방역 패스는 미접종자에게 맞춰져 있습니다. 그래서 해제 기준도 백신 미접종자의 감염 위험도가 현저한 수준으로 낮아져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방역 패스를 해제하기 위해서는 미접종자의 감염 수준과 미접종자로 인한 중증 및 사망 발생이 현재보다 현저히 떨어져야 검토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습니다. 한마디로 여기 완전 접종군의 위중증 예방 효과와 사망 예방 효과가 90%에서 훅 떨어져야 방역 패스가 해제된다는 소리입니다. 그런데 또 이렇게 되면 이건 백신 효과가 없다는 뜻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듭니다. 딜레마에 빠지는 것이죠. 이 딜레마를 해결하는 방법은 예방 효과는 90%를 유지하되 절대적인 숫자만 감소하면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완전 접종과 미접종 모두 환자가 줄어야 한다는 소리죠. 비율을 그대로 유지하면서요. 그래서 정부도 중증과 사망에서 미접종자의 비율이 줄어야 한다는 게 아니라 절대적인 숫자인 발생이 떨어져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세 줄 요약입니다. 1월 10일부터 백화점과 대형마트에 백신 패스가 적용됩니다. 백신 패스는 미접종자를 감염으로부터 보호하는 조치입니다. 완전 접종자의 위중증과 사망 예방 효과는 90%입니다. 여기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